안녕하세요, 윤 소장입니다. 21년 8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촬영을 한 달에 한 번씩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2, 3년 전서부터 해왔던 일이고, 또 우리 저희 투자자분들, 검단 신도시 저하고 상담해서 입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그런 분들이 벌써 2년 반이 지났죠. 분양한 지가.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입주를 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분양권 매도를 하시려다가 저의 얘기를 듣고, 제가 항상 어느 누군가가 와도 매도를 못하게 막았던 사람인데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돈이 생겨서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저도 이제 좀 상담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막 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기억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하나 키가 될 수 있는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 거주하십니까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고 하는 이유가 기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입주하시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입주하시고 나서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고맙고 보람을 느낍니다. 작은 보람이지만 가까우니까. 제가 지금 인사를 드리기 전에 저희 후반에서 우리 사무실까지 오는 거를 한번 쫙 올리려고 그래요. 경로를 동영상 촬영한 거를 압축해 갖고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 가까워요. 바로 옆에 원당지구에 있어서 2단계, 3단계 할 때도 가운데 지금 원당지구가 꽈리를 틀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서 변함이 없는 한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지방에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굳이 옮겨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 해도 될 정도로 데이터도 좀 있고 손님들도 계시고 해서 서두가 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누구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누구 인생의 직장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인간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누구나 죽습니다. 정해져 있죠.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늦게 죽느냐 일찍 죽느냐의 차이죠. 물론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인생을 질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있고, 행복하게 경제적인 면이 뒷받침되고 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나 병이 들어갑니다. 병이 걸리죠. 요즘엔 병원을 너무 자주 가기 때문에 병원 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면도 있지만 누구나 병도 걸립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 관리도 잘하고, 20대, 30대 때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몸의 신체적인 생체 리듬의 변화가 50대가 넘어가면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건강식품도 먹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에 대상포진에 의한 안면마비도 왔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 그렇게 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안면마비 오기 전에 집사람이 또 이제 암 수술을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렵게 저희도 살아왔는데, 끈끈하게 그런 부부간에 퉁명스러워도 그런 게 있었는데,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많이 챙깁니다. 약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린 게 TV 광고를 보면 많이 틀립니다. 건강식품 광고가 거의 절반인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젊은이들 TV 안 보니까. 광고도 젊은이들 상대로 하는 거는 TV에 광고를 안 합니다. 드라마도 안 보죠. 공중파 안 봅니다. 넷플릭스나 요즘에 SNS하고 게임하고, 어린 세대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이 틀립니다. 그래도 세월이 아무리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건데요.
자라면서 요즘에 뭐 애도 안 낳고 젊으신 분들이 투자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요즘 추세가 저도 아산에 사무실이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사실혼 관계로 있으면서 집을 한 채씩 한 채씩 갖고 있으면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각자 갖고 있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죠. 2주택이 아니고 5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갖고 가시는 분들 투자로 이렇게 많이 생각들이 젊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1에서부터 100이라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는가, 경제적인 수준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 중상층들을 30에서 한 70% 정도, 70% 되시는 분들이 30에서 70%, 70에 되는 분들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소위 말을 하는데 그 윗분은 이제 고소득자가 되고 저소득자가 되고 중산층이 이제 요번에 붕괴가 됐죠. 중산층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산층 중에서도 한 50% 이상 되시는 분들, 투자 여력이 있으신 분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어차피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능력이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뭐 저한테 전화할 일이 없죠. 제가 하는 얘기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들릴 겁니다. 아직은 투자에 대한 이런 조금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래 사시면서 재산 형성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너무 올랐죠. 많이 오른다기보다는 너무 올랐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되게 좀 안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가정적으로 불안정하다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대부분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1명 이상, 2명 이상 이렇게 되시는 분서부터 자녀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들 있고 뭐 결혼할 때 됐고 그래도 저한테 이제 그런 다시 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투자에 제가 해보니까 투자를 물론 대출을 얻어서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투자에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빨리 낳는 게 가장 좋은 투자의 한 방법이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조건이 되면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가장 그 안전한 투자를 팔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성격 자체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벌어서 자기가 쓰잖아요. 관리 부분에서 취약하죠. 근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면은 이제 관리 부분에 강화가 되죠. 내가 어디 가고 내가 벌어서 돈 쓸 수 없어요. 다 내가 번 거는 거의다가 약간을 제외하고는 용돈을 제외하고는 나 아닌 내 와이프, 내 자식들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적금도 하게 되고 자산이 늘어나죠. 근데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어떻게 주택을 청약을 해야 되고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래요. 결혼하세요. 옛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결혼해야 철들고 돈 모인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뭐 일찍 한 거는 아니고 저도 굉장히 좀 늦게 한 편입니다. 이제 21년 차 결혼해서 21년 차인데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조금 낭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축을 하면 좋고, 결혼을 빨리 하니까 주위 분들을 보면 40대에서부터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40대 이후에도. 물론 요즘에는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30대 결혼하면서부터 좋은 직장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직장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혼을 제일 먼저 하셔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라. 내가 쓰기보다는 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게 이게 자산의 증가가 더딘 것 같지만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상담하면서. 서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웬만하면은 일주일이면은 뭐 월, 화, 수 요 정도는 뭐 지방에 가 있는 편이 많고, 목요일까지. 간간히 뭐 화요일이라든지 금요일, 토요일은 항상 사무실에 있는 날이 많습니다.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오시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 그 동생도 있고 또 잠깐 올라와 있지만 동생도 있고 저희 실장님 뭐 이쪽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는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상담하셔도 되고, 아니 032-565-4200번 전화하시면은 저희 실장님하고 바로 통화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결혼하시고 자녀분 낳는 게 가장 큰 투자고, 시간이 지나서 그 투자의 결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실패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항상 투자도 그렇고 긍정적인 면에서 출발을 하는 거지, 부정적인 면에서 출발하면 다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어요. 인생의 발전이 없어요. 긍정적인, 왜 그럴까? 그래도 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조금 더 한 발짝, 두 발짝 더 딛고 나면 어느 순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빨리 결혼하시고 빨리 자녀분을 낳는 게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행복이라는 그런 결실이 맺어서 오는 그런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날, 8월 31일이죠. 제3 이사대책으로 그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가 됐었는데, 확정 발표가 됐었는데,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의왕, 군포, 안산 쪽에 그 수인산업도로 위쪽에 송정지구라고 조그맣게 있어요. 군포 밑에 그 삼성 그 골프장 밑에, 군포 IC 밑에 쪽이죠. 그쪽으로 지금 한 4만 1000세대, 우리 검단 신도시 1단계가 34,000세대 정도 되니까 조금 많죠. 우리 75,000세대지만 검단 1단계보다는 조금 많은 41,000세대 정도. 거기 좀 그 그린벨트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반월역에서부터 송정지구 밑에 이쪽으로 군포 들어가는 입구, 수인산업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 거긴 것 같아요. 그리고 화성 진안. 여기는 제가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원 비행장 활주로 그 왼편입니다. 화성 반도체에 있는, 삼성 반도체에 있는 개활지죠. 그 전시에 비행장 활주로로 쓰려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비행장이고, 세류역 옆에가 수원 비행장. 그쪽이 이제 지정이 됐고, 또 화성 봉담 3. 여기는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축산연구소, 농업진흥청의 축산연구소가, 농진청이, 수원에 있는 농진청이 전주로 다 혁신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전주로 다 내려갔는데, 거기에 축산연구소도 있었고 축산연구소 목장도 있었는데, 봉담 IC 그 과천우왕간 고속도로 그 옆에 쪽으로 동화지구, 그 다음에 봉담2, 그 다음에 봉담3, 그 옛날에 효행지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오목천역, 수인선, 오목천역, 수인선이 이제 작년도에, 올해 개통이 됐나? 작년도에 올해 개통됐나? 올해 초에. 그쪽 예정 발표가 있었고, 나머지는 뭐 이제 조그맣게 뭐 몇천, 뭐 7,000세대, 6,000세대 이렇게 조그만 지구들, 강북 쪽에 됐는데, 우선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은 서울에서 좀 많이 먼 거리죠. 우리 1기 신도시 분당, 평촌, 중동, 일산, 1기 신도시 이렇게 제1외곽순환도로 앞에 안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2기 신도시들은 대부분 이제 2기 외곽순환도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3기 신도시는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생깁니다. 제2외곽순환, 나중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그쪽. 좀 더 멀어진다는 그런 느낌. 이거 10년 이상 지나야, 분양 시작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 쪽에다가 이렇게 무게 있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요즘에 입주, 우리 후반 이후에 금호 올림 이후에 대우 푸르지오 베뉴 밑에 한신하고 유승한내들 입주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대출 조건이 뭐 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자세한 부분은 뭐 우리 실장님. 근데 원래 그 대출 LTV가 오르락 내리락 봤자 소용없어요. DSR이 총부채 상환 비율.
DTI란 말을 요즘 잘 안 쓰네, 그러고 보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이 이제 걸리면 40%잖아요. 초기 토가 지역은. 어차피 70%, 60%다 소용없습니다. 그 40%에 걸립니다. 그 소득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대출 받기가 좀 많이 힘들어졌다. 또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 0.25% 올렸습니다. 이 부분 뭐 큰 분양 아파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대출은 뭐 18년도, 17년도서부터 줄여왔으니까. 그러고 검단 신도시 분양 예정이었던 그 주상복합 금강 그 펜테리움 RC3는 분양을 했고 RC4가 이제 분양 예정이었는데 이게 뒤로 좀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9월 분양 예정인 그 자이 공공사업이죠. LH에서 시행하고 시공은 자이에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얘기가 뭐 안단테 LH 브랜드 안단테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그게 분양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는 아니 뭐 뚜렷하게 검단 신도시에 이렇게 뭐 이벤트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전세는 지금 후반 같은 경우는 입주 기간이 끝났고 금호는 입주율이 굉장히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60%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입주율이 많이 높아집니다. 후반도 지금 잔금을 다 치러놓고 입주를 뒤로 이렇게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8월 말에 그 오송역에 파라곤2 기업임대 아파트 분양한다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1672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오송 파라곤이 그 오송 KTX 오송역 바로 옆에 우리 대광 1차, 2차 했었는데 2차 할 때 초피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9월 달쯤에 사도 되니까 미리 요즘에 초반에 피가 그 나중에 약해지고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노리는 세력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또 지금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간씩 다운돼 가는 그런 느낌 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도 전해드리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까먹었어요. 저는 또 수원 비행장 문제 때문에 지금 8월 말일날 오늘이죠. 8월 말일날 토지 매입해서 이제 잔금까지 치르고 거기에 이제 건축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프죠. 토목 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 다행히 제가 수원 쪽에 있을 때 저희 모임에 건축하시는 형님들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화성 쪽에서 또 한 3년 전에 화성 기아자동차 주변으로 광명에 있는 소아리 기아자동차가 이전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아자동차에서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원룸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업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을 투자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뭐 나머지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고 뒤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 검단 신도시 실거래 우리 거래가 되는 거 금호올림 호반 서밋 1차 유승 한내들 이 새 아파트 실거래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 건수. 이게 신고 건수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건이 됐다 그러면 다음 달이면은 또 이게 5건이 또 신고 해제가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7월 달에 금호올림은 4건이 됐고 6월 달에 3건 됐는데 2건이 해제가 됐고 8월 달에는 금호올림이 1건이 거래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호올림은 총 343건. 호반 서밋 1차는 7월 달에 2건이 됐습니다. 근데 1건이 플러스 됐는데 또 1건이 거기서 또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건에다가 8월 달에도 2건이 됐고 그래서 총 675건이 되었습니다. 유승 한내들은 이제 좀 많이 됐더라고요. 8월 달에 8건이 됐다고 7월 달에 8건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달 지나서 추가로 11건이 돼서 19건이 됐고 8월 달에는 6건이 됐습니다. 다음 달에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약된 것들이 신고 건수가 있어서 그래서 273건이 총 거래 신고가 됐고 물론 유승도 해제가 3건이 됐고 6월 달엔 또 해제가 4건 6월 달엔 없었구나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343건 금호올림이
호반 서밋 1차는 675건, 그 다음에 유승 한례들은 273건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제가 보기에는 한 연 말까지는 계속 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계속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비교를 해보면 호반은 675건, 금호 어울림은 343건, 이게 이제 호반의 약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절반 정도 되고, 675건인데 유승한 애들이 273건, 유승한 애들이 막판에 좀 많이 되죠. 하여튼 이렇게 거래 건수가 있었고, 저한테 매도하기 전에 상담을 했던 분들은 하시더라도 이거 돈을 가지고 다른 거 투자할 때가 있으면 파셔라. 그런 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현금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현금을 갖고 있는 순간서부터는 그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은행에 이 현금을 적금해 놓으면은 물론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한 1.7%의 마이너스 효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이자를 받아도 1.7%씩 그 돈의 가치가, 나는 이자가 받아서 숫자는 불어난 것 같지만 감소하고 가치가 떨어지니까. 제가 우리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값이 물론 90년대는 금광 개발하고 80년대 개발하면서 금의 그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값이 이 돈의 가치를 대변을 하는 거는 좀 가능성이 적었죠. 근데 이제 그 금광 개발이 끝나고 더 이상 금광 개발을 할 수가 없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금의 시세가 돈의 가치를 반영하는 가장 그래도 근접한 수준이 된 것 같아요. 금광을 막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공급 자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금값이 돈의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그 비슷한 척도는 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할 때 4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금 한 돈에. 우리 애들 100일 돌 때,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없어요. 그 금반지를 선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만원대 후반, 그럼 한 4-5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죠, 금값이. 그러면 반대로 돈의 가치가 4-5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한 20년 동안.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기존 사실이 돼 있는 거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았으면은 그런데 공급량이 무조건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만들 수는 없잖아, 공장에서. 근데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2기 신도시는 외곽순환도로 바깥에, 1기 신도시는 외곽순환도로 안쪽에 많이 포진돼 있고, 땅이 없어요. 제일 외곽순환도로 그 근처 쪽으로는 이미 다 이제 도시화가 돼버리고 차도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제2 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이쪽으로 지금 신도시들이 가는 이런 추세고, 옛날하고 다르게는 또 GTX가 많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자산의 가치가 반대로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그것도 자산 중에서도 부동산, 아파트가 많이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 하여튼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제가 시간이 기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따로따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파트 가격은 무한정 아파트를 공급할 수는 없어요. 서울은 이미 공공 분양이 없습니다.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검단 괜찮냐고. 괜찮게 아니고 할 게 없잖아.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분양가가 워낙 비싼데, 여기는 절반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기껏해야 4억 5천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전화와, 무주택자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서울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공공분양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막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개발하면 가격이 또 높아지. 주위 땅값이 막 폭등을 하고. 벌써 노무현 정부 때 말기하고 똑같아요. 강남을 규제를 했더니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막 10년 이상 된 건데, 구축인데도 막 뛰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다.
뭐 기준금리 0.25%는 올려봤자 이미 다 올렸고 은행에서는 다 올렸습니다. 1% 이상 그것도 제가 그랬죠. 은행이 국민들을 상대로 그 뭐라 그러지 사채를 하고 있다.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돈 번 거는 은행하고 증권사밖에 없어요. 국민들의 돈이 대부분이 은행하고 큰 자본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분양권 전매하시는데 제가 보니까는 많이 아까 그 유승 안내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공포심 때문에 그렇죠. 대출 다주택자 분양권 상태에서 그냥. 근데 이제 분양권으로 하게 되면 계약을 잘 해야 돼요. 저희도 작년에 했던 것들 지금 다 이제 거의 다 소명 자료 나오는데 많이 짚어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하여튼 그렇고 다음은 그 분양권 실거래 건수는 말씀을 드렸고 분양권 전매 사례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승환네들 거래가 많이 됐고 한데 거래하실 때 좀 유의하실 점이 많이 있고 기록에 디지털 시대는 기록에 남죠. 그래서 옛날에는 서류를 일일이 다 봐야 됐는데 안 올 때는 못 보죠. 인력이 뒷받침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엔터키만 하나 누르면 다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척기간이라 그러죠. 양도세 제척기간, 세금의 제척기간 이런 거 있는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터지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송도라든지 루원시티라든지 이런 데서 터져가지고 지금 잘못 거래된 것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전거래 부분이긴 하지만 많이 지금 터지고 구속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옛날 작년까지 제가 항상 그랬지 눈 감고 부동산 투자해도 된다고.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선별을 해서 많은 분석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은 당할 수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는데 개인이 공부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일이죠. ABCD 많이 안다고 현장에서 막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경험이 뒷받침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 없이 막 함부로 이렇게 덤볐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묶이고 그 큰 코 이렇게 다치고 취소당하고 구속되고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있어요. 네. 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고 번개가 치면 밖에 나가면 안 되죠. 그래야 롱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등 뒤에 무거운 짐을 갖고 있으면 빨리는 갈 수 있어도 오래 못 갑니다. 인생은 빨리만 가는 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단 신도시 우리가 이제 다른 데하고는 달라요. 여기 마지막 신도시인데 투과일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아파트 3종 아파트는 2년 반이면 입주를 해요. 호반도 2년 반에 입주를 했고 근무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3년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일부 건설회사들이 입주 기간을 6개월 뒤로 미뤄서 3년 차에 입주한다. 그러면 입주 기간 동안에 명의 변경 되는 것들이 있어요. 검단 신도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분양권 거래를 옛날처럼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올해 7월 달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사전 거래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 민법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사전거래에 대해서는 취소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많이 취소가 됩니다. 지금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많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사전거래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멋모르고 옛날처럼 세상이 변했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내가 거래 패턴을 갖고 가면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돼요. 요즘에 사전거래 요즘에 막 구속되고 그런 거 많아요.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집행유예 나오고 전과자 됩니다. 조심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도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1단계잖아요. 1단계 저희 지도 지구 단위 계획에 이렇게 보면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우선 가장 빠른 게 내년 1월 달에 우미린이 1268세대 22년 1월 입주인데
이게 이제 입주 기간 동안에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됩니다.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입지가 워낙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호반보다 한 5천만 원 이상 달라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금호보다도 이렇게 좀 한 500개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김현미 장관이 대장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그거 발표한 다음날 계약서 사인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데 그냥 한 500 몇 명이 청약률도 좋았어요. 한 6, 7대 1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거래가 있을 거고 분양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방 1차 3월 달에 1279세대 요게 이제 또 별표가 돼 있죠. 요것도 있고 그 옆에 모아미래도 658세대도 입주 기간 동안에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 신한인스빌 작년에 분양했는데 미계약분이 많이 나왔어요. 신한인스빌 1073세대 이게 지금 땅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한인스빌이 밑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분양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한인스빌 옆에 그 수변로도 있고 수변로가 굉장히 좋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엊그저께 출근하면서 보니까 잠깐 보니까 이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쪽에 한신 뒤쪽에서 그러고 위쪽에서는 아까 우미린 퍼스트 말씀드렸고 위에 파라곤 북파 887세대 이게 숲세권 아파트가 22년 5월 입주인데 입주 기간 동안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대방 2차 세대수 많아요. 1417세대가 9월 내년 추석 때쯤에 1년 후쯤에 이제 그 입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모아 엘가 그랑데 510세대인데 입지가 많이 좋습니다. 여기도 23년도 그 다음에 1월 달에 입주 계획인데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거가 이제 자이 LH 브랜드명 안단텐가 그란덴가로 분양할 예정이 9월 달에 있고 지금 그러면은 필지가 없어요. 여기 우리 모델하우스 있던 자리 요거 하나하고 요거는 84 이하잖아요. 그죠? 민간 아파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AB 13블럭에 호반 그 모아일과 그랑데 뒤쪽으로 호반 3차 요게 이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분양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초서부터는 2단계가 이제 그 분양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김에 말씀드리자면 중심 상가들 지금 보면은 금호 어울림 앞에 지금 1년 전에 분양했던 중심 상가들이 지금 준공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심 상가 이렇게 이제 금호 앞쪽으로 준공되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1층에 대부분 다 저기에 부동산들 들어와요. 금호 단지 내 상가가 28개인데 지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간다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주변에도. 근데 뭐 여기는 저희 사무실, 이쪽 사무실은 워낙 뭐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굳이 뭐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더군다나 2단계도 해야 되고 3단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입지가 너무 뭐 가운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생각이 없습니다. 나중에 뭐 내고가 많이 들어가든지 하면 분양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여기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우리 저 호반이라든지 우미린 앞에는 지금 분양을 스타트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다 분양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쪽이 지금 이제 스타트가 되면 프라자 상가는 뭐 8층, 10층은 뭐 한 1년이면 다 져요. 안에 그 뭐 복잡하게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한 1년 추석 때쯤이면 내년 추석 때쯤에
이면은 다 좀 뭐 사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건물 다 올라가고. 곧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롯데가 이제 그 착공을 하고 시작되면, 요게 이제 펜스가 들어가면은 이제 단절이 돼버리죠. 그래서 단절이 돼버리면 이쪽 상권하고 이쪽 상권에 단절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직은 불편하지만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뭐,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그 백일역사 주변에 전철역 지금 역사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전철역. 우리 옛날에 그, 1호선 공사하듯이 막 해가지고 위에 철판 깔려있고 막 그렇습니다. 예, 공법이 좋아가지고 뭐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고 상가 소식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주자 택지가 이번에 하반기 때 뭐, 추천, 원주민분에 대한 추천, 그 이주자 택지 그게 계획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수변로 옆에 있는 F2하고 밑에 있는 F1 수변로 옆에 이게 이제 원주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뭐 그 복골복 추첨이니까 여기 위에도 여기 있는데 이제 이쪽은 조금 선호도에서는 F1, 2보다는 떨어질 것 같고 나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쪽 부분은 조금 구도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2단계 쪽으로는 이제 이쪽에 그 F4가 이주택지 자리가 좋습니다.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고 상가도 몇 개 없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2단계 F4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F6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F9, 8, 7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주자 택지는 좀 선호도가 이거 입찰로 다 갈 것 같아요. 원주민분들이 선호하는 데는 F1, 2, F4, F3도 괜찮아요. 그러고 하여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쪽 2단계 쪽으로 가면은 이쪽에도 그 수변로 주변에 2단계 수변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주자 택지가. 문제는 이게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도 일부는 좋지만 수변로 쪽 요런 쪽은 좋지만 요런 쪽은 좋지만 후면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는 남쪽보다는 북쪽이 좋습니다. 상가를 공부를 많이 좀 하시면은 상가는 왜 그러냐면은 여름에 더울 때 여름이 길죠. 여름에 해가 빨리 지고 그늘이 진 데를 좋아해요. 여름 장사. 겨울에는 북쪽이 춥기는 하지만 겨울이 짧잖아요. 해가 빨리 져야 직장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지금 뭐 코로나 시대라서 이 공식도 다 무너져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남다른 생각, 왜 그럴까, 남다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상가도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상가 투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렇다. 이주자 택지도 그렇고. 요번에 그 오송역에 그 파라곤2 한 1672세대가 9월 추석 지나서 분양 예정에 있어요. 물론 그것도 초기 가격이 조금은 높을 수 있는데, 공급이 많다 보니까 대광2도 한 1500세대 이상 되고 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좀 싸죠. 저렴하고. 근데 그게 계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경험이 있으면, 원래는 현장 가서 안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막 돌아가다 보면 막 오를 것 같거든. 근데 대부분 막 그래서 산단 말입니다. 어떻게 꼭지점 7천만 원 후반대에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 저희 손님 중에는. 제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임대 아파트가 20층하고 15층 뭐 이런 거 뭔 상관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임대 아파트는. 내가 살 집은 뭐 고층도 괜찮고 한데, 좀 유리하죠. 임대 아파트는 그런 거 없어요. 저층 해도 괜찮고. 하여튼, 9월 추석 지나고 나면 출발을 하는데 그때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거는 좀
내려가서 현장에서 좀 작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 뭐, 금액이 많이 높으면 건들 필요 없어요. 다른 건 5천만 원 이상 되면은 아산에 있는 그런 일반 공급되는 아파트 투자해 놓은 게 훨씬 더 수익이 높습니다. 굳이 그거 안 갖고 가도. 비조정에, 대출도 관계없고. 하여튼,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요번에 신도시, 3기 신도시, 택지 위치하고 아까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수도권 제일 외곽순환도로 이쪽 이제 2기 신도시들 안쪽으로는 수도권은 땅이 없습니다. 이렇게 택지 개발할 땅이 없어요. 서울은 특히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분양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무주택자들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있어요. 많이 아쉽긴 하지만 그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게 어떠냐고. 위치가 이제 의왕, 안산 요쪽이 아까 수인선 위에 그 반월역 옆쪽으로 송정지구 밑쪽으로 군포 이렇게 4만 1000세대 한 10년 이상 걸릴까? 거기가 대부분 그래도 그린벨트여서 그게 이제 수원 옆에서 보면은 호매실지구 위에 당수지구라고 조그맣게 개발하고 있는데 그 건너편 밑쪽이죠. 조금 지나가야 되지만 안산 쪽으로 그렇고 수원 비행장 제가 하면서 옆에 바로 활주로에 진안지구라고 이제 한 2만 9천 세대 신도시급이죠. 3만 세대. 그 화성시 행정구역이에요. 수원의 곡관정 밑으로는 화성시 행정구역인데 그 화성 진안 신도시가 되겠죠. 화성도 개발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은 CNN에서 앞으로 미래도시 10대 세계 미래도시에 화성하고 아산이 선정됐어요. 그러면 그냥 일부러 선정한 게 아니고 요즘에 기업들 위주로 일자리 위주로 기업들이 돌아갑니다. 서울이 옛날 서울이지 지금은 오히려 판교나 밑에 수원 광교나 동탄2 물론 뭐 서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옛날 얘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히려 이 판교나 수원 요번에 삼성이 발표했잖아요. 140조 투자한다고. 송도에도 삼바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미국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뭐 디트로이트나 뉴욕 이런 데보다도 테크 기업이 많이 있는 텍사스나 그 캘리포니아주나 이런 캘리포니아주는 인구가 7, 8천만 정도 되는데 영국 GDP 앞섰단 말이죠. 주 하나가. 테크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 있잖아요. 더군다나 영상 미디어, 실리콘밸리, 헐리우드도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뒤집혔잖아요. 그런, 옛날 생각하면 안 된다. 앞으로 기업들, 일자리들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현대 삼성이 있는, 지역이 수원 삼성하고, 수원 화성하고 아산 천안이에요. 20년 전에 수원에 메탄동에 있던 그런 수원 계열사들이 전자, SDI, SDS, 전기 다 내려갔어요. 수원, 천안 1, 2, 3단지 그쪽으로 탕정 쪽으로 디스플레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고, 아산 배방에 전자가 있고, 그래서 그쪽은 개발이 엄청날 겁니다. 앞으로도. 다행인 거는 공급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지자체 단체장들이 누르고 있어서 많이 오른다는 얘기죠. 아산은 비조정이고, 택지개발지구는 탕정 같은 데는 3년 전매제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공공개발은. 투자라는 거는, 일자리가 특히 대기업들 일자리가 뒷받침된 데가 탄탄하고 오래 갑니다. 이게 분명히 너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옵니다. 금값이 5배가 비싸졌는데, 아파트 가격은 한 25배 정도 비싸진 것 같아요. 옛날에 대치동에 우리 2002년도 닷컴버블 있을 때, 한 2억 정도 대치동의 연마 아파트가 그랬는데 지금 거의 30억 가까이 가잖아요. 20억 이상이.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약간은 너무 좀 오버 슈팅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보다도. 제가 보기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번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 서울, 근교, 특히 강남 이쪽, 판교, 성남, 안양 이쪽, 우리 김포나 검단도 들어갔고, 인천, 부천, 시흥, 안산, 수원, 그 다음에 용인, 그 밑에 평택, 밑에 아산 다 있지만, 택지 개발할 땅이 없습니다. 지금은 또 택지 개발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해요. 오히려 지금 있는 게 수익이 더 높아요. 수용당하는 것보다.
땅값은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땅은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어요.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저항이 심해져. 기존에 인천 9월 지구 같은 경우도 한 19,000세대인가요? 그 정도 들어선다는데, 그린벨트 도심 한강 9월 1지구 우리가 한 10년 전에 했었던데, 시청 밑에 9월 지구, 9월 2지구를 한다 그러는데, 그린벨트란 말이죠. 내가 옆에 사는 사람이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공원으로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은데? 그런 저항들이 나타납니다. 소송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다음은 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기준금리가 1.2325인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조급하니까 미국도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갑자기 0.5까지 내려버렸죠. 근데 올릴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원래 금리는 한 1% 정도, 1%만 해도 초저금리죠. 우리나라는 금융자본, 은행이나 금융자본들의 놀아나고 있는 나라다. 금융자본이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이런 아파트 폭등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물론 양도세가 그 17년도 파리 대책 때 양도세 중과사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만, 정부나 금융자본들이 뒷조정을 한 아파트 폭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급 면에서, 또 양도세 면에서, 금융자본들은 뒤에서 이득을 다 챙겼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못 벌죠. 코로나라든지 이런 임팩트가 있을 때, 그럴 때 금융 손쉽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돈을 풀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가장 큰 보험사는 국가입니다. 위기가 오면 국가에서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처럼. 풀면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정상화가 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흘러가요. 돈은 국경도 없습니다. 돈은 이념도 없고요. 인정도 없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없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있는 사람들 돈 주머니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돼요. 항상 뭐를 해야 될까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시기도 하고, 미디어가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그래도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이렇게 사람들 막 따라다닙니다. 사람들 많이 몰리는데 가면은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식 같은 경우도 거의 한 95% 정도는 돈을 잃잖아요. 5% 정도의 사람들이 돈을 벌 겁니다. 그러면 자본이 강한 사람들이 돈을 벌겠죠. 개인보다는. 분양권, 부동산은 좀 달라요. 아파트 소유권은 내가 100% 갖고 몇 동 몇 호를. 근데 지금까지 원금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파트 해야 된다. 투자는. 할 때도 많다. 다만 내가 정보가 없을 뿐이지.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엔 엉뚱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봐요. 자영업자들 담보대출 되면은 그거 가지고 한 2, 3년 동안 뱉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안 나와요. 무주택자들. 전세금 폭등했지 않습니까? 월세가 전세로 전환되고 전월세가 돼버리고 월세들. 결국에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주택자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또 정부는 40%에 묶여가지고 중도금 대출도 60%씩 나왔는데 지금 검단 신도시도 투과되면서 40%밖에 안 나와요. 엉뚱한 사람들만 피해를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들을 수는 있는데 이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알고 있는 거를 시간상 하여튼 빡빡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제가 스피노자가 그랬나요? 세상이 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놔야 된다. 그게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에는 국경도 없고 이념도 없습니다. 인정도 없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눈 뜨고 코베이로 가는 세상에 열심히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달에 추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이게 지금 옛날 저희 때는 여름에 막 비가 많이 오고
방학을 해고 그러면 방학 때 제가 종로에 살았는데 종로에 그 물이 그 안 빠져가지고 배수가 안 돼가지고 막 무릎대까지 막 물 차고 그리고 또 여름 지나고 나면은 언제 그러냐면 이제 가을이 와갖고 쨍쨍하고 그냥 막 그 가로수 오래된 가로수들에서 매미가 울고 난리였었는데 지금은 올해만 하더라도 여름 전에 휴가 전에 비 한 방울도 안 오다가 갑자기 이제 가을 장마까지 생겨가 이상합니다. 이제 부동산에 이 여러 가지 요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이제는 기후 변화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하여튼 뭐 어쨌건 몸 건강하시고 우리 투자자분들 또 지금 9월달에 또 제가 한번 그 투자자분들한테 연락을 다 드릴 겁니다. 그 화성 그 수원 비행장 문제 때문에 그리고 옆에 부동산 사장님들도 지금 뭐 다른 데로 가신 분도 많고 들어가려고 계획했다가 극단 신도시 안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다른 데서 많이 이제 마지막 신도시라 다른 데서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송도 끝났죠. 청라 끝났죠. 루원시티 끝났죠. 루원시티 남아있지. 여기 김포 끝났죠. 여기 풍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향촌이니 여기 고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마곡도 끝났잖아요. 많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신도시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제가 검단 신도시 입주자분들도 의외로 많이 저한테 전화 오는데 그분들은 추석 잘 보내시고 새로이 그 검단에 청약을 하시는 분들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분들도 건강하시고 간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